일본 정부는 디지털화를 추진하기 위해 여러가지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디지털청 창설과 C19 감염증 접촉 확인 웹인 코코아 프로그램 개발, 그리고 백신 접종을 관리할 수 있는 VCS 및 내셔널 데이터베이스를 개발하는 등 디지털화를 향해 열심히 달려가려고 하는 모습입니다. 하지만 어느 하나 제대로 되는 것 없이 어처구니 없는 여러가지 문제점들이 발견되고 있습니다. 여러 하청 단계를 통해 개발된 코코아 앱은 개발 이후 수개월 동안 먹통 상태였고, 백신 접종을 관리하는 프로그램들을 개발했음에도 종이에 수기로 작성하여 관리해야 하는 상황이어서 그 결과를 정리하는데도 수개월이 걸릴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피커TV에서 자세한 내용 전해드리겠습니다. 일본에서 어처구니 없는 일들이 연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일본 후생노동성은 지난 2월 3일 C19 감염증 확진자와 접촉했을 경우 관련 정보를 알려주는 앱인 코코아가 4개월 넘게 제대로 작동하지 않은 상태였다고 밝혔습니다. 안드로이드용 뿐만 아니라 아이폰에서도 먹통이었습니다. 사실상 하청의 개발만 떠맡기고 관련자들이 이득만 취했을 뿐 방치한 것과 다름없습니다. 2월 18일 NHK에 따르면 후생노동성이 수정된 버전을 18일에 다시 배포했다고 알렸지만 수정한 버전도 결함이 발견되었습니다. 물론 담당자인 타무라 후생노동상이 이에 대해 사죄를 했지만 문제의 대응이 늦었던 것에 대해서는 위탁 업체의 책임이라며 업자의 탓으로 돌리고 있었습니다. 또한 히라이 디지털 개혁 담당상도 그다지 훌륭한 앱은 아니었다며 위탁 업체를 향해 일침을 가했습니다. 코코아 앱에 대해서 잠시 살펴보면 이 앱은 원래 IT 기술자들이 2020년 3월경부터 독자적으로 개발을 시작하고 있었습니다. 작년 5월 일본 후생노동성은 이 앱을 안드로이드와 아이폰에서도 사용할 수 있도록 요청하면서 민간 업자에게 개발을 위탁했습니다. 5월 25일에는 아베 전 총리가 6월 중순부터 사용할 수 있다고 발표했고, 실제로 6월 19일부터 서비스가 시작되었습니다. 스마트폰의 위치 정보를 활용하는 이 앱은 확진자가 보건소에서 발급한 처리 번호를 등록하면 14일 이내에 1m 이내로 15분 이상 접촉한 사람에게 알려주도록 설계되었습니다. 이 앱은 설치한 후 단말기에 블루투스 기능을 켜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서비스 시작부터 불편한 점들이 지적되고 있었지만 소프트웨어를 업그레이드하면서 문제를 해소해 나가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후생노동성은 9월 28일경부터 양성자와 접촉했는데도 통지가 오지 않는다는 지적이 잇따르자 뒤늦게 경위 파악에 나섰고 최근에야 오류를 확인했습니다. 이 앱은 배포 초기부터 오류가 계속 발견돼 지금까지 한 달에 한 번꼴로 총 7차례 수정 버전을 배포했습니다. 그러나 이 앱은 매번 엉망이었습니다. 현재까지 코코아 앱을 내려받은 사람은 2,500만 명에 달합니다. 접촉 확인도 안 되는 앱을 무엇 때문에 다운받았는지는 모르겠지만 어찌됐든 타무라 후생노동상이 이유를 설명하고 사과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이러한 문제가 장기간 방치되었는지도 궁금해집니다. 문제의 근원은 후생노동성이나 일본 정부 체제에 있었습니다. 우선 일본 후생노동성에는 시스템 개발 전문가가 없습니다. 후생장관 간담회에 참여한 적이 있다는 이소야마 기자는 15차례 정도 열린 모임에서 지방 멤버가 온라인 회의에 참석하는데 한 번도 제대로 연결된 적이 없었다며, 그 당시 업자가 찾아와서 배선이나 운용을 담당했지만 연결되지 않는 온라인 회의에 후생노동성 직원은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것이 없었다고 전했습니다. 한국에서 자연스럽게 사용되고 있는 온라인 회의가 일본에서는 상당히 어렵고 힘든 것이었습니다. 일본 정부에는 IT 종합전략실이 있습니다. 민간인이 내각정보통신정책감 수장을 맡고 있고 많은 민간 IT 기술 전문가를 정부 CIO 보좌관으로 임명하고 있습니다. 현재 정부 CIO 포털이라는 사이트에 게재되어 있는 사람만 해도 55명에 달합니다. IT 업계에서 이름난 인사들이 대거 모여 있다고 해도 될 정도입니다. 그 밖에 각 부처에도 정부와 총괄 책임자가 있으며 그 아래 보좌관도 있습니다. 물론 후생노동성에도 CIO가 있지만 IT에 대한 전문 지식이 거의 없는 인물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정부의 IT 종합전략실은 있는데 연계되어 있지는 않다는 것에 있습니다. 일본의 수직적인 문화가 있어서 그렇기도 하겠지만 그 이상으로 예산은 각 부처가 가지고 있고 시스템 개발에 있어서는 각기 다른 출입업체가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입찰이야 하겠지만 형식적일 뿐이고 대체로 IT 제네콘이라고 불리는 회사가 독차지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소프트웨어를 개발하는 것도 IT 제네콘의 하청업체입니다. 바로 국가가 직접 시행하는 공공공사와 같은 구조입니다. 각각의 관공서에서 이러한 일종의 이권이 생기고 있기 때문에 쉽게 IT 종합전략실과 연계하려고 하지 않는 것입니다. 스가 총리도 취임 당시 이러한 종적 관계를 타파하겠다며 디지털청 창설을 주장했지만 정부 부처 곳곳에 있는 일종의 이권 구조가 일본 정부 전체의 디지털화를 지연시키고 있는 것은 틀림없어 보입니다.
보도에 따르면 일본 후생 노동성은 감염자 정보 관리 프로그램인 허시스도 퍼설 프로세스 앤 테크놀로지의 계약을 추가하는 형태로 개발을 위탁했고, 이 회사는 또다시 IT 기업 MTI라는 회사에 보수 관리를 재위탁했습니다. 이렇게 일본 후생 노동성에는 시스템을 다룰 수 있는 전문 인력은 없었고 결국 업자에게 맡기고 있을 뿐이었습니다. 문제가 있는 것은 백신 접종 시스템도 마찬가지입니다. 후생 노동성은 2020년 여름부터 백신을 전달하기 위한 시스템 개발에 나섰고 백신 접종 원활화 시스템인 VCS를 준비해 왔습니다. 작년 7월에 입찰이 이루어져 NEC라는 회사가 낙찰되었습니다. 시스템을 만들기 위한 조사나 설계는 노무라 종합연구소가 담당했습니다. 그런데 이 VCS는 커다란 문제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VCS는 조달한 백신을 지자체의 의료기관이나 접종 장소에 공평하게 배분하기 위한 시스템으로 언제 누구에게 접종했는지를 기록하는 것은 다루고 있지 않았습니다. 백신 접종 상황을 매일매일 파악하고 싶은 스가네각 입장에서 봐도 답답한 상황이 분명합니다. 후생 노동성은 기존의 예방접종과 같이 지자체가 접종을 담당하고 지자체가 가지고 있는 예방접종 대장에 백신 접종 여부를 기록하면 이후 접종 정보를 파악할 수 있다고 본 것입니다. 일본 지자체에서도 최근 몇 년 사이 디지털화가 진행되고 있긴 했지만 의료기관에서 접종한 기록을 지자체에 보고하는 방법은 아직까지도 종이어서 한 달에 한 번 수거한 종이를 업체에 맡겨 입력하고 있습니다. 즉 예방접종 대장의 기록이 갱신되는 데는 2-3개월이 걸린다는 말이 됩니다. 만약 속도가 이보다 빨라진다면 그것은 시스템이 바뀐 것이 아니라 단순히 종이를 전달하는 방법을 빠르게 했기 때문일 것입니다. 화이자 백신 같은 경우는 2회 맞아야 하는데 그 사이에 접종자가 다른 지역으로 이사를 해버리면 파악 자체가 안 됩니다. 앞으로 국제 간 이동을 할 경우 백신 접종 증명서를 지참하는 것이 의무화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출국을 위해 일본에서 이를 발급하려면 3개월이나 걸릴 수 있습니다. 이러한 사실을 연말에야 알게 된 총리 관저는 발칵 뒤집혔다고 합니다. 1월 중순 고노다로 행정장관이 백신 담당상에 임명된 것도 그 시스템 문제가 컸습니다. 고노가 취임하자마자 VCS와는 별도로 클라우드를 활용한 내셔널 데이터베이스라는 시스템 개발에 나섰습니다. 여기에서도 후생 노동성의 자세가 문제였습니다. VCS의 개발에 대해서 정부 CIO나 IT 종합전략실에 아무런 정보도 주지 않았던 것입니다. 또한 고노팀이 발족한 후에도 항전만 계속했을 뿐 VCS에 관한 자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일절 정보를 제공하지 않았습니다. 고노팀이 VCS에 대한 상세한 정보를 안 것은 장관 취임 후로부터 1개월이 경과한 2월 중순이었습니다. 지난 2월 17일 일본 국립의료기관 등 100개 시설에서 4만여 명의 의료인을 대상으로 한 백신 접종이 시작되었습니다. 이 중 2만 명에 대해서는 상세한 기록을 매일 보고하게 되어 있는데 그 조사표가 또 종이라고 합니다. 의료기관에서 정리해 후생 노동성에 보내고 그것을 업자에게 발주하여 입력 작업을 실시한다고 합니다. 간단한 앱을 만들어 스마트폰이나 태블릿으로 입력하면 매일매일 데이터를 갱신할 수 있을 것 같지만 일본에서는 그 결과를 정리하는 것도 수개월 후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모든 것들을 종합해 볼 때 일본이 한국의 IT 인프라를 따라오려면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판단됩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좋아요와 구독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앞으로도 피커TV에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즐겁고 멋진 하루 보내세요.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